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프레스 경정풍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은 피터 틸입니다. 온라인 결제 서비스 페이팔을 창업했고 지금은 또 다른 혁신적인 기업 바로 팔란티어를 만든 사람이죠.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고 왜 우리가 팔란티어와 함께 이 인물에 주목해야 되는지 서강대학교 기술대학원 백영일 교수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피터 틸 얘기한다고 했을 때 저 질문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이게 팔란티어가 굉장히 관심 기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보니까 지금 현재 세계 3대 혁신 기업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세 사람 꼽으라고 하면 팀 쿡, 애플, 네. 오픈 AI의 샘 올트만, 네, 그리고 바로 팔란티어를 이끄는 바로 이 사람 피터 틸을 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터 틸은 우리가 연구 대상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생각이 깊습니다. 철학 전공도 했지만 그 철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온탈러지도 철학에서 존재라는 뜻에서 이제 나오는 그렇죠. 존재의 구조죠. 네. 그리고 그 피터 틸이라는 그분은 그 67년생인데 10월에 탄생을 했고 아마 그 독일에서 났을 겁니다. 그리고 한 살에 미국을 이민 온 친구인데요. 그 피터 틸이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을 굉장히 많이 거뒀습니다. 뭐 페이팔의 대표적인 거죠. 페이팔은 한 15억 불에 팔았고 예. 그 15억 불을 시드머니로 해서 뭐 여러 사람들한테 다 나눠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일론 머스크 그 사람도 그 페이팔의 창업 그렇죠. 원래 두 개의 예, 회사를 예. 이제 합치면서 컴이라는 회사와 이제 같이 합하면서 이제 페이팔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예. 그러면서 그때 같이 있었던 페이팔 뭐 마피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면 리드 호프만. 리드 호프만은 슬라이드라는 그 SNS 그 페이스북 같은 걸 만든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스 랩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슬라이드고 리드 호프만은 이제 링크드인이라고 여러분들 그 이력서 올리고 뭐 다른데 취직하려면 항상 링크드인을 링크드인. 네. 예, 알죠. 링크드인. 명함 서비스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링크드인을 만든 사람이 리드 호프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드 헐리라는 친구와 스티브 첸이라고. 예. 스티브 첸은 뭐 대만에서 한 8살 때 이민 온 사람이고. 그래서 뭐 대만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스티브 첸이라는 그 일리노이 공대를 다니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관뒀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개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한테 펀드를 제공을 합니다. 돈도 제공하고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그 사람이 독특한 아이디어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로 투 원 같은 경우에 그게 기본적인 철학인데 제로 투 원을 잠깐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새로운 것들을 해야지 이미 나와 있는 거를 조금 변형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로 투 원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경쟁하지 말고 시장을 독점해라 하는 게 피터 틸의 기본적 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뭐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 배터리 자동차라는 기본적인 그 생산 구조 시스템을 아예 제로 투 원으로 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 자동차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뭐 용접도 하고 그렇죠. 뭐 볼트 너트도 받고 그래서 하는 것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프레스로 찍습니다. 찍어서 많은 그 공을 줄여서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로 투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배터리 자동차를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핸드폰에다 바퀴를 다른 거 이렇게 보는 거고 그냥 뭐 현대나 뭐 머세데스 벤츠 BMW에서 배터리 자동차를 만든다고 그런다면은
이때까지 만들었던 자동차에다가 배터리를 어떻게 집어여서 모빌리티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요새는 이제 자동차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잘 미국에서는 모빌리티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KG 모빌리티도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쌍용 자동차가 KG 모빌리티로 바뀌었듯이 네. 그러니까 핸드폰에다 바퀴 달았다. 그게 모빌리티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네. 결국 자동차라고 우리가 컨셉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들이고 피터 틸 같은 경우에는 그 철학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리고 그 인맥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2016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네. 그때부터 피터 틸은 트럼프를 지속적으로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물론 마찬가지고 네. 지금 정계에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부통령 벤스도 네. 사실 페이팔에 같이 일했던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벤스가 갑자기 나타났는가를 보면은 사실 일론 머스크, 벤스 다 페이팔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들입니다. 피터 틸 밑에서. 피터 틸 밑에서가 아니라 같이 일했던 뭐 공동 창업자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학들을 너무나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이 기업 철학이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뭐 피터 틸의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 자기네 구현하고 싶은 것들이 팔란티어에 녹여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팔란티어 과연 뭐 하는 회사인지 궁금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건지 모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챗GP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쓰니까 네. 챗GPT는 뭐다라는 걸 잘 아는데 팔란티어는 우리가 소비자들이 직접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하기엔 쓰지 힘들잖아요. 않습니다. B2B 모델이고요. 네. 또 B2G 모델이라고 그럽니다.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의 모델인데 팔란티어의 두 파트로 나눠서 고담이라는 패키지와 그다음에 이제 파운더리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고담은 대표적으로 이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제 만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파운더리는 이제 기업을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게 이제 파운더리인데 기업을 원래 맨 처음에 생각한 게 2001년도 9월 1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9.11 테러. 그렇습니다. 9.11 테러 때 그때 그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왜 이걸 우리가 막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부터 출발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어원을 쭉 찾아 들어가고 그 데이터들을 전부 분석을 하고 그들이 왔다 갔다 했던 그 여러 가지 단어들을 조합해 본다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알 수 있는 있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팔란티어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라는 이름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게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때 반지의 네. 제왕에서 보면 이제 마법사가 유리 수정 구슬을 보면서 네. 멀리서 있는 일들도 이렇게 무슨 일이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미래도 알 수 있고 심지어는 미래를 보는 구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팔란티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팔란티어의 그 팔레는 원래 뭐 넓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티어는 시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넓은 시야 이렇게 보는 건데 반지의 제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봄으로써 그 미래를 이제 볼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데 그 이름도 굉장히 아주 잘 지었고 그러네요. 그 철학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온탈러지라는 건데 존재의 구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탈러지는 철학적 용어예요. 네. 사실 그들이 쓰는 많은 용어들이 철학적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탈러지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전부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특히 그 피터 틸이 9.11에서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그 언제 쓰이느냐 하면은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데 쓰이는 패키지이기도 합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어디에 숨어 있고 뭐 앉아 있는 것까지도 뭐 물론 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주로 앉아서 기도를 하겠죠. 섰다는 얘기가 없으면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직접 저 총구를 들이대는 그런 분석까지도 다 하는 게 이제 팔란티어인데 그 이후에 2022년 뭐 2월 24일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한테 귀뜸을 해줬다는 겁니다. 언제쯤 그 침공이 될 것 같다, 러시아가. 그거를 분석한 게 그 팔란티어 툴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 온탈로지를 가지고 이제 전부 분석을 하자 그러면은 예. 군대가 움직였다. 뭐 예를 들어서 군대 200명이 뭐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갔다. 근데 갔다만 가지고는 충분히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보지 그렇죠. 못하는 거죠. 예, 그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빅데이터식으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빅데이터하고는 좀 틀린 건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빅데이터와 온탈러지에 대한 디퍼런스에 대해서 다른 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 200명이 움직였다. 뭐 훈련하러 갈 수도 있고 제식으로 그렇죠. 그냥 걸어가는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쫓아서 뭐 탄약이 같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병참이 같이 움직인다든지 보급로의 루트가 바뀐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침공의 징조를 보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되고 방향은 어디다라고 보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루트고 병참이 쫓아가고 탄약이 같이 가고 탱크가 같이 간다. 그러면 움직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 상황들까지 같이 분석을 해서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이거는 침공의 의지가 있고 이 속도로 가면 몇 월 며칠까지 어디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때 침공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게 미래 예측이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고담이라는 그 패키지입니다. 그 고담은 대개 그 방산에서 많이 쓰고 그다음에 첩보에서 많이 쓰고 뭐 세무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미국에서 그 단어들을 가지고 조합을 합니다. 이게 마에게 쓰는 뭐 돈인가. 그럴만하네요. 네. 또 이게 뭐 저 요새 엊그저께도 그 불법 이민자 그 체포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분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알고 보면 무서운 패키지예요. 무슨 패키지예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법으로 이제 잘 그 뭐하고 이제 두 개가 어떤 섹션에 쓰이냐에 따라서 그것도 그렇고요. 그 개인정보보호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이제 컨트래딕트가 이율 배반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거는 내 정보를 누가 함부로 그냥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 첩보나 국가가 그렇죠.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볼 수 있는 것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 그걸 잘 피해가는 개인정보를 피할 수 있는 많잖아요. 범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뭐 가장 극단적 전쟁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걸 무시하고 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겁을 먹을 필요는 없고요. 그게 문제가 돼서 아마 우리 사회에 큰 뭐 네거티브한 그 작동을 할 것 같다. 하면은 이제 들여다보지만 보통 일상생활을 하는데 들여다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팔란티어 기술을 이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효과가 있는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팔란티어하고 뭐 일론 머스크하고 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그 파운더 뭐 돈도 많이 거기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제일 많이 그 데이터 분석을 한 데가 아마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젤렌스키한테 많이 줬을 겁니다. 그 뭐 무기나 뭐 이런 것들을 준 것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뭐 스타링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포메이션을 찾아내서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또 분석을 팔란티어에다 놓고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쳐들어온다는 거 알면은 방어하기 쉽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고담이라는 그 이름도 보면은 굉장히 그 철학적이고 관계가 큰데 옛날 그 뉴욕을 고담이라 그랬거든요. 고담 시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다. 그러니까 9.11 테러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뉴욕이라는 원어를 그냥 고담이라고 소프트웨어 패키지에다 녹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쪽에서 쓰는 건 파운더리라는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두 부류로 나눠서 쓰긴 하는데 그 파운데이션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 라직은
뭐 예를 들어서 B2G하고 B2B 차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B2B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뭐 여러 가지 행동 저 CRM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ERP 같은 사업 그 미래 데이터를 예측에 활용할 거 아니에요. 데이터 다 내놔봐. 그리고 다 내놓으면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김 대리는 A라는 뭐 머신을 매일 체크를 해야만 되는데 뭐 하루를 빠졌다든지 아니면 B라는 게 고장이 났는데 A랑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 알고리즘을 가진 게 온탈러지고 그 온탈러지를 활용한 것들이 그 파운더리라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다. 그래서 아까 앵커님께서 물어본 대로 저 팔란티어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AI인데 특화된 AI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AI 툴을 쓰긴 씁니다. 그런데 온탈러지라는 특별한 그 구조를 가진 소프트웨어 컨셉이 패키지를 쓰는 거고요. AI 툴도 이제 집어서 쓰긴 쓰는데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온탈러지라는 그 존재의 구조. 우리 한국말로 굳이 표현을 하자 그러면은 그냥 온탈러지는 온탈러지로 생각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온탈러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입체적 데이터의 구조를 가지고 나는 오늘 학교에 간다라고 했을 때 나는이라는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간다라는 verb, 액션이라는 걸 갖고 있고 동사라는 그다음에 학교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목적어는 라직을 통해서 얘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를 분석하는데 툴로 쓰는 겁니다. 그걸.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네. 온톨로지 이게 제가 보면 이런 식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물, 뭐 사과, 네. 사과를 정의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분석을 할 수, 그렇죠. 애널리시스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일단 과일이라는 뭐 네. 수천 가지가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데이터들을 정의를 해서 낱낱이 분석을 해서 네. 그걸 연결시켜서 카테고리를 시켜서 뭔가 거기서 있는 규칙을 찾아낸다.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개념이 칼. 완전히 다르네요. 네, 칼. 그러면 그냥 칼은 주방에서 썼을 땐 칼이죠. 근데 강도에게 들렸을 때는 무기죠. 근데 누가 어떤 액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거기선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사를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액션을. 그래서 그 verb의 활동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은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줘야 될지 아니면 loss를 어떻게 줄여줘야 될지가 나오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예요. 여기서 아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팔런티어의 데이터를 주게 되면 일단 데이터를 계속 줘야지 그들로부터 분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진화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준 회사는 락인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미국의 많은 뭐 큰 기업들, 그 다음에 정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팔란티어의 제국이 되겠네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는 팔란티어, 하드웨어에서는 뭐 엔비디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일론 머스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저는 뭐 소프트웨어 학자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항상 하드웨어를 리드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역시 하드웨어 없이는 일을 그렇죠.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같이 병행을 하는데 항상 소프트웨어 리딩 하드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항상 끌고 다니면서 소프트웨어가 먼저 치고 나가고 그렇죠. 거기 뒷받침해주는 네. HBM 고성능 HBM이 그렇죠. 들어가야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엔비디아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 하드웨어가 전부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이런 게 더 필요한데 하니까 만들기 시작하는 거고 뭐 양자 컴퓨터도 그런 마찬가지. 의미에서 이제 발전을 하는 거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팔런티어라는 회사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그 사람들이 심오한 철학 그리고 9.11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이거 우리가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기서부터의 발상 그리고 없는 것을 새로 창출해서 경쟁하지 말고 독점을 할 생각을 하라는 게 팔란티어의 기본적인 철학이다. 그게 제로 투 원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제로 투 원 하면 팔란티어가 독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팔란티어를 쓰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 중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현대 자동차도 쓴다는 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시작하면 데이터를 한번 주면은 데이터를 안 줄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가는 돈을 픽스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세이브 할 수 있는 돈의 퍼센테이지별로 아마 뭐 차지를 하지 않을까 돈을. 지금 자막이 AI 시대 팔란티어만의 경쟁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경쟁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피터 틸이 얘기하는 경쟁이 아닌 독점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팔란티어의 미래는 거기에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뭐 어느 소프트웨어가 더 나으냐, 뭐 빅데이터가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경쟁 없이 독점을 하는데 대개 유튜브 같은 경우에 보세요. 그 뭐 채드 헐리 같은 스티브 첸 뭐 같이 공동 창업을 했지만 컴피티션이 있습니까? 경쟁이 있습니까? 없죠. 아니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독점을 하기 때문에 프로핏이 높은 거고 그 프로핏 높은 것을 가지고 기업의 이윤을 최대로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스티브 첸이 아니라 그 피터 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독특한 그 철학이 돈을 끌어모으는 하나의 기본적인 철학이 되는데 그 피터 틸을 더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그리고 친구가 잘 되기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벤스 같은 경우엔 부통령으로 저기 트럼프 주니어의 뭐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다 친구들이죠. 그 나이 또래니까. 예. 근데 일론 머스크하고 친할 수밖에 없고 같이 뭐 페이팔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정견이 아니면 뭐 비즈니스 필드니 거의 다 피터 틸의 기본적인 철학 그리고 또 애국자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애국자예요. 그래서 특히 공화당 쪽에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인이고 본인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입니다.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를 읽으려고 그러면 피터 틸을 연구해야 됩니다. 네, 피터 틸을 보려고 그러면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이상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럼 현재 상황에서 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초기이고 뭐 여러 가지 실험적인 시도들도 많이 할 거고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겠는데요, 아이디어가? 이렇게 네트워크도 있고 기술도 있고 독점력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를 연구하려고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도 봐야 되고 일론 머스크를 보려고 그러면 피터 틸을 봐야 되고 피터 틸을 보려고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철학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래서 저번에 트럼프를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트럼프의 영향력을 준 대통령도 쭉 나열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리처드 로널드 레이건, 리처드 닉슨, 그다음에 시어도어 루즈벨트, 그다음에 맥케니 뭐 이런 사람들을 봄과 동시에 그 사람이 읽은 책들을 봐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읽은 책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 어서가 쓴 바운더리에 있는 책들을 다 훑어야 되고 그 피터 틸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책을 몇 권 썼어요. 그 사람이 쓴 책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철학 전부 스탠포드 출신들입니다. 그 뭐 알렉스 카프라든지 지금 팔란티어의 CEO를 알렉스 카프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주식을 좀 갖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투자한 사람이 피터 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네, 그 피터 틸이 주인입니다. 그 알렉스 카프는 철학과를 같이 다닌 동료이기도 하고 철학이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회사의 그 퍼포먼스는 나중에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그들이 파운더가 갖고 있는 철학이 뭔가. 저는 주식을 살 때 주로 그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맞아요. 그 주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기본적인 철학이
반듯하고 바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 주식은 언젠가는 뜬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간은 없지만 네. 팔란티어 주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127달러 지금 쭉 한번 쭉 내리 꽂았다가 다시 이제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주가 상승 기대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떠한 주식보다도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고요. 그때 왜 그렇게 뭐 이 130불을 하다가 뭐 70몇 불까지도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보면은 그때 올랐을 때 아마 주식을 많이 풀었는데 그 주식을 풀었을 때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큰 손들이 좀 내다 팔았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봐야 될 주식 중에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를 꼽는다 그러면 저는 팔란티어를 꼭 꼽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그게 꼭 오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 무엇인지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긴 안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본다면은 틀림없이 실망시키지 않는 좋은 재료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그 말씀이 계속 꽂힙니다. 엔비디아와 바로 이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팔란티어 그렇습니다. 두 개 네. 기업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서강대학교 기술대학원 배경일 교수님과 함께 팔란티어와 그의 피터 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